진짜 부자들은 근데 강남 아니고 다른 곳에 있다면서. 오히려랄까 한 번도 위치를 바꾼 적이 없는 거죠. 거기는 앞으로도 부촌의 명맥을 계속 유지해 갈까요? 전 그럴 거로 봅니다. 그런 지역이 많지는 않거든요, 전국적으로. 쪽이 그 매력을 삼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고요. 야, 그러면 지금 듣고 보니까 재개발 단지들 있잖아요. 네. 새 아파트 쫙 들어서면 거기도 비싸지겠네. 이미 우리 모두 알고 있지만 아는 이상으로 비싸질 건 거죠. 진짜 부자들은 근데 오히려 강남 아니고 다른 곳에 있다면서. 오히려랄까 한 번도 위치를 바꾼 적이 없는 거죠. 계속 거기 있는 거죠. 그렇죠. 계속 강북에 있는 거죠. 네. 서울 강북에. 강북 쪽이 사셨으니까 네. 소문 많이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진짜 부자 동네는 예전에 드라마 열면 여기 성북동입니다. 그렇죠. 네, 이랬죠. 그리고 또는 가회동이니 평창동입니다. 평창동, 그렇죠. 뭐 여기 뭐 한남동 유엔빌리지도 그렇죠,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런 곳이었죠. 거기가 여전히 부촌이죠. 네. 그런 상황에서 강남 아파트 지역, 네. 옛날 강남구고 요즘에 서쪽 반포가 좀 뜨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이 치고 나오는 건데 더 잘 아시겠지만 강북의 부자들은 조용하잖아요. 네. 소문 안 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티가 안 났고 어느 순간 한국인 대부분이 진짜 부자는 강남에만 산다라는 식으로 착각을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 다음 때의 부자가 강남에 산 거죠. 그러니까 성북동에 살면서 자식한테 강남 아파트를 선물한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60년, 70년대 때 돈을 벌었는데 이 돈으로 저 은마라는 땅끝에 아파트를 살까 강북 마포나 이런 데 있는 그 번듯한 단독주택을 살까 고민하다가 우연히 내려간 분들이 성공한 거죠. 네. 성북동 같은 곳이 오랫동안 부촌이 된 이유는 뭡니까? 처음에 부자들이 거기에 모여 산 이유가 뭘까요? 부자들을 보면 네. 언덕바지가 많죠. 네, 맞아요. 이태원도 그렇고 네. 유엔빌리지도 그렇고 그 중세 유럽의 성이나 일본의 성을 생각하시면 좋을 텐데 높은 데 있으면 일단 보안성이 강하죠. 외부인들이 못 들어오고 네. 부자들의 가장 근본적인 심리는 그 감초짐? 눈에 띄지 않음인 것 같아요. 일반인들에게는 경사라 그러면 사실 나쁜 조건인데 네. 걸어다니기 힘들고 버스 멀고 지하철 없고 근데 그거 반대로 뒤집으면 되는 거죠. 최대한 일반인들이 안 오는 지역이 좋은 거죠. 자차가 다 있으니까. 그렇죠. 그 옛날만 해도. 자차도 비서가 또 그렇죠. 본인이 고생할 필요 없기 때문에 기사들이 있으니까. 네, 알아서 눈 쓸어줄 거고 아. 그럼 왜 걱정을 합니까? 외교 관저들이 있는 곳들이 부촌인 거죠. 그러니까 성북동도 그런 느낌이고. 그렇죠. 평창동도 그렇죠. 평창동도 그렇죠. 네, 그것도 언덕이고. 그 보광동 일부 요 미군기지 쪽도 그렇고. 거기도 대사관로라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예. 그리고 유엔빌리지는 뭐 이런 그대로 그런 거고. 그렇죠. 그 강남 같은 경우는 하나 있었던 게 삼풍 백화점 옆에 삼풍 아파트가 있었잖아요. 있잖아요. 네. 그 근처가 원래 일종의 유엔빌리지였죠. 그 강남에 유엔빌리지 있었다는 걸 모르시더라고요. 거기도 외국인 전용 단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느낌을 이어받아서 삼풍 아파트가 부촌이라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도. 그리고 또 하나가 강남에 네. 경기고등학교 그 뒤쪽에. 그렇죠, 그렇죠. 야, 거긴 진짜 부자들 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강남 초기 부자들이죠. 영동 시절에 갔던. 그거 엄청 부자들이더라고. 거기가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게 강남구죠. 여기 연예인들 탑 연예인들 많이 살아요. 그렇습니다. 교통 편하고 여의도 가깝고 서울시가 원래는 이 지역에 아파트를 지을 게 아니라 주택을 지으려고 그랬죠. 시형 주택 단지가 14단지까지로 쫙 깔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데도 시형 주택 단지 중에 하나예요. 요 일대들. 네네. 또 요런 데들. 가보면 하나하나 부자죠. 코리아 본사 사무실도 있네요. 여기를 뭐 저 한국의 비버리 힐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죠. 비버리즈랑 언덕인 건 똑같네요. 그렇네. 공통점은 언덕. 언덕이고 교통이 안 좋은 폐쇄성.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언덕이 높을수록 좋아하는 거더라고요. 한국 사회의 구조가 달동네가 가난한 사람들이 산 위에 살잖아요. 그걸 외국에서는 좀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저 위는 원래 부촌인데 한국은 왜 뒤집어졌냐고. 야, 그러면 지금 듣고 보니까 한남동에 재개발 단지들 있잖아요. 네. 거기도 언덕 그렇죠. 위에 해서 새 아파트 쫙 들어서면 거기도 비싸지겠네. 이미 우리 모두 알고 있지만 아는 이상으로 비싸질 건 거죠. 그러네. 언덕 위가 좋습니다, 정말. 근데 이런 전통적인 부촌들 있잖아요. 네. 거기는 앞으로도 부촌의 명맥을 계속 유지해 갈까요? 전 그럴 거로 봅니다. 그런 지역이 많지는 않거든요, 전국적으로. 여기서 더 너무 들어가면은 완전 고립돼 버리면 좀 곤란하고. 사실 이제 핵심 지역은 부산 요쪽하고 서울 아니겠습니까? 많지는 않은 거죠. 지금 이제 전통적인 부촌, 주택, 옛날에 이제 그냥 일반 집들이 뭐 붐이었을 때 그런
그 부촌이 형성됐다면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이제 전통적인 부촌, 뭐 이촌동이라든지 그렇죠. 압구정동이라든지 그리고 나서 도곡동이라든지 도곡.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쪽은 무슨 공통점이 있어요? 새로운 부촌인 거죠. 네. 영동 개발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촌동이 먼저 생겼죠. 그러니까 이촌동은 그렇긴 합니다만 여기 사실 백사장이었죠. 네. 그러니까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뭐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와우 아파트 무너진 다음에 네. 한국은 아파트를 앞으로 중상층용으로 짓자라고 네. 해서 그때 만든 게 이촌, 동부 이촌, 여의도, 반포였다는 거. 네. 다 세 특징은 모래사장이었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평지에 만들겠다라고 하는 기존의 부촌관념하고 좀 반대로 접근하는. 그렇죠. 핵심은 그리고 여기 공유수면 매립을 한 거죠. 그 도로나 철도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그냥 교통용도가 아니라 그 제방 역할을 합니다. 네. 올림픽대로라든지 강변북로, 경원선 철도가 기본 제방을 해줘요. 네. 그럼 안쪽이 그러면 땅이 비잖아요. 네. 새로 생기잖아요. 네. 그 땅을 시는 팔면은 정말 그 봉익임선을 물 파는 거예요. 그래서 팔면서 이 세 개의 땅이 나온 거고. 네. 근데 이쪽이 부촌이 될 거라고 사실 아무도 예상 못 했죠. 아, 그랬나요? 여기 여의도 시범 저번에 얘기했습니다만 네. 여기 처음에 분양이 안 돼가지고 양택지 시장이 직접 분양 찌라시를 돌렸다고 네. 하는 얘기 나올 정도로. 그때는 아파트 사는 걸 좀 거북해 했을 때는. 게다가 여의도는 물 넘치는 데다라는 게 있어서. 네, 모래사장이. 예. 그래서 안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좀 이런 사례가 두 개 있던데 하나가 여의도 시범이 물에 늘 잠겨왔다는 거랑 목동이 분양이 처음에 안 됐다는 게. 그래서 목동 초기 단지들은 1층이 필로티거든요. 주차로 쓰면 되고 여기 사람 안 살게 할 테니까 안심하고 들어오라고. 아, 그래서 필로티로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안심감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가 전통적인 부촌, 성북동, 평창동 뭐 이런 곳은 산이에요, 산. 그렇죠. 그냥 언덕이라보다는 네. 산이죠. 근데 신흥부촌, 네. 여기는 강이에요. 그렇죠. 그죠? 왜 그렇게 대비가 될까요? 전통 부촌이 생각했던 범위, 서울의 범위는 강북 아니겠습니까? 강북 내에서 청계천이니 성북천이 안암천인지를 본 거죠. 그런데 서울이 강남까지 넓어지니까 네. 더 큰 기본 수변 공간으로서 한강이 등장한 거죠. 저는 이 규모의 확장이라 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신규 부촌은 한강을 끼고 그렇죠, 쭉 그렇죠. 위아래로 그렇게 되잖아요. 미래의 서울의 핵심은 강남 상구는 당연히 있지만 네. 여의도, 마포, 용산 이렇게 이어지는 라인이 아닐까. 네. 한강을 끼고 양쪽으로 있는 네. 강남 강북이라는 전통적 개념을 좀 깨고 생각하시면은 네. 새로운 게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옆쪽으로까지 이동을 하게 되면 목동 가는 거고, 아, 그렇죠. 마곡까지 가는 거고, 하여간 이쪽 한강을 끼고 쭉 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 잘 해주셨는데 네. 마곡지구가 뭐 모두 알고 있고 뭔지는 네. 양천이 그렇고 요즘에 이 강서구 쪽 딱 두 지역으로 있는 쪽이 재건축 택지 개발이 활발하거든요. 양천 목동의 확장판이에요. 근데 목동에 독특한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학부모들의. 그렇죠. 그게 좀 싫은 사람들이 여기 산다고. 그래서 여기가 사실 숨어있는 학원가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말씀 잘 해주셨는데 네. 난지도가 보여요. 바로. 아, 그래요? 바로 이게 보여요. 정말 뷰가 좋습니다. 저게 이제 옛날에 쓰레기장이었을 때는 이 그때는 좀 앞이 영 아니었죠. 아니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아유, 저희가 뭐 최고입니다. 하늘공원 저쪽으로는 맞습니다. 대단하거든요. 그리고 행주산성도 있고. 그렇죠. 이 뷰들이 있기 때문에 아. 여기 강서구 양천구 쪽에 보실 때는 강북의 뷰를 아울러 봐야 되죠. 네. 그리고 여기 한강은 하류기 때문에 더 넓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널찍해요. 유장하게 흐르는 게 좀 있죠. 그렇습니다. 왜냐면 여기부터는 정말 강이거든요. 네. 그 제방이 그 보가 없이 정말 흘러가는 강이라 네. 좀 유장한 느낌이 있죠. 근데 그동안은 강으로 보면은 강 동쪽이 굉장히 개발이 됐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경부 고속도로를 끼고 남쪽으로 그렇죠. 쭉 부가 이동했는데 내려갔죠. 앞으로는 조금 바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바뀐다기보단 네. 추가적으로 추가된다. 낸다. 특히 이 지역이 개발 안 된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안보 요인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맨날 간첩들 들어왔잖아요. 네, 네. 여기 신곡보라는 보가 여기 있고 네. 여기가 오른쪽 사실 호수잖아요. 네. 왼쪽이 강이고 이쪽부터는 사실은 또 하나의 DMZ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DMZ를 조금씩 밀어내면서 만들고 있는 게 남쪽은 한강 신도시, 북쪽은 일산과 운정인 거죠. 네. 여기는 강남을 대체한다거나 네. 강남에 버금가는 지역이 될 거라는 생각은 하진 않아요. 근데 하지만 독특한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매력을 보는 분들은 눈빠르게 들어가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박사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이 서울에서 아직까지 내가 보기엔 좀 저평가된 지역은 여기다 하는 데가 있습니까? 역시 강서구 쪽이 그 매력을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고요. 네. 강서구가 뭐가 좋냐면 여기에 봉제산과 우장산이라고 있는데 네. 요거 말고는 평평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부촌이랄까 살기 좋은 곳은 언덕이었는데 물로 넘치니까. 근데 요즘 지난 50년 정도의
좋은 곳은 평지거든요. 네. 강서구부터 마고까지 이어진 요 라인이 네. 굉장히 평평하고 살기가 좋아서 저 이쪽은 전체적으로 주목하시면 좋다 생각하고 김포공항이라는 게 있어서 소음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좀 꺼려지는 게 있는데 네. 그 동마다 위치마다 각도가 다르거든요. 네. 소음 정도가. 그거 체크하시면 되고 요 우이신설선의 끄트머리 있죠. 이쪽은 강북구, 이쪽은 도봉구. 이쪽은 계속 강조합니다. 특히 산 좋아하시는 분들, 네. 그냥 맑은 공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최고예요, 제가 볼 때. 서울 전체에서. 아직 아파트가 좀 적고 한 게 문제가 있는데 네. 이 지역의 매력을 젊은 친구들이 먼저 찾아낸 게 419 묘지 앞이 카페촌이 된 건 아시죠? 아. 예. 그게 잡아낸 거예요. 뭔가 느낌이 있다라는 거를. 근데 아직까지 전면적으로 그 매력이 발견되진 않았어요. 아직도 서울 안에서는 너무 북쪽으로 멀다 이런 그렇죠. 생각이거든요. 내가 맨날 여의도 다니고 강남에 직장이 있으면 모르기도 해. 그게 아닌 사람까지 꼭 강남 접근성을 볼 필요가 있는가? 이쪽은 이쪽에 별개 생활권이잖아요. 네. 사실 노원 신도시까지 해가지고 그 생활권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라면 이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상계 중계 개짜 돌림 이 지역들은 너무 아파트 바다고 창동이니 이쪽은 조금 번잡해요 느낌이 복닥복닥합니다. 사실 그게 장사하긴 좋죠. 네. 근데 살기는 좀 번잡하다. 근데 봤을 때 이쪽이 숨어 있고 늘 강조합니다만 산이 관악산도 좋긴 한데 청계산이나 네. 여기 산들은 솔직히 좀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해요. 저기는 이 어마어마한 웅장하죠.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여기는 정말 슬리퍼 신고 갈 수 있는 데들이라 네. 북한산이 도봉산이 수락산 뭐 해서 여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여기가 대학가예요. 숨어 있는. 조금씩 중상층이 살 만한 아파트들도 짓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빌라촌도 좀 있었고 이런 뭐 언덕배기에 보이시죠 빌라들. 네. 살짝 좀 옆에 지나가시면 아파트 단지들이 있고 또 많네요. 많아요. 네. 여기 근데 아파트가 적다는 게 매력이기도 해요. 어떤 네. 면에서 교통이 좀 그나마 네. 막히지 않아서. 근데 지금 이제 그 청와대가 더 이상 대통령이 살지 않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종로, 그 전에 이제 학생들이 많이 모였던 대학로, 네. 해화동 있죠. 그렇죠. 그쪽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셔화동은 그냥 하던 대로 할 것 같고 네. 말씀하신 이 지역이 중요하죠 말씀대로 네. 이쪽이 예전부터 최소한 고려시대부터 중심지 아니었겠습니까? 네, 삼청동 이쪽으로요. 네. 네. 삼청도 그렇고 저는 이쪽 경기 상고 있는 이쪽 네. 요 라인이 원래 고려시대부터 중심인데 천년간 아, 그렇군요. 그게 조선총독부 총독 사택하고 청와대가 지어지면서 네. 그 가능성이 잠깐 묶였었던 거죠. 개발이 안 되니까. 근데 그게 이제 총독과 대통령이 있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드디어 빠진 거예요. 네. 그래서 요즘에 제가 듣기로는 이른바 먹물, 네. 지식인의 중산층들이 요 동네 빌라나 아파트에 많이 들어갑니다. 슬금슬금 모이고 있어요. 뭔가 있나? 뭔가 있어요. 한번 여기 청운동, 효자동 이런 데들. 그래서 청와대가 빠질 줄은 모르고 들어간 건데 빠지면서 더 좋아지는 거죠. 미술관 많고 약간 부촌이 있는 건 아실 텐데 그거보다 조금 재산적으로 약간 모자란 분들도 살만한 거주지가 늘고 있다. 재발견되고 있는 중이다. 서촌붐은 그 시작이 지나지 않았어요. 사실은. 한번 좀 둘러보세요. 여기 괜찮아요. 제가 들은 어떤 케이스는 강남 이런 데 싫다 너무. 근데 여기에 오고 싶은데 가족과의 타협으로 단독주택은 싫다. 그래서 요 동네 아파트에 들어가시는 분들 얘기를 좀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저 동네 하면은 단독주택이나 한옥주택을 들어간다 생각했더니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로. 그리고 빌라도 좀 잘 가꿔진 데가 있고 그 여기가 학령 인구 감소 지역이거든요. 초등학교들. 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적은데 그러다 보니까 실험을 많이 해요. 교육청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첨단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 같은 데서 하는 일반적인 교육 말고 그쪽에서 하는 영재 교육이 있을 텐데 다른 형태의 실험적 교육들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관심 있는 분들 약간 이제 다른 걸 보고 싶은 분들이 좀 많이 모여요. 그 어쨌든 옛날에 우리가 얘기했던 사대문 안의 매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네, 그 느낌이 여기. 그러니까 그 느낌을 천년간 사람들이 좋아했는데 잠깐 그 기능이 멈췄던 것 뿐이에요. 정치적인 이유로. 부암동에 집 짓고 사는 사람 있는데 좋더라고요. 전망 같은 데가. 부암동은 여기 부촌이죠. 석파정 이런 것도 있고. 네. 근데 기존의 여기 분위기는 완전한 부촌 아니면은 산동네밖에 없었는데 그 중간 사람들이 들어갈 만한 데가 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이 지역을 주목하다 보니까 그런 수요에 알맞게 공급이 조금씩 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게 확실히 이게 저 세상살이가 사이클인데 예전에는 여기나 뭐 강남이나 어디나 이 정도로 큰 편차로 집값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뭐 너도 나도 강남 어쩌고 저쩌고 이러니까 거기가 막 올라갔는데 그렇죠. 몇 년이 지난 다음에는 다시 좀 이렇게 편차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 그렇진 않을까? 저는 편차가 줄어든다는 것보다 아까 말씀하셨던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도쿄 가시면 야마나테선이라고 순환선, 한국의 2호선 같은 서울 같은 네. 그 연구를 해보면은 상권이 100년 단위로 움직이더라고요. 빙글빙글 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지겨운 거예요, 전체적으로. 여기서 모든 기능성을 다 봤다. 그럼 옮겨가 버린 거고. 그래서 서울 경우는 두 개의 사이클이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서울 지하철 2호선 따라서 움직이는 사이클이 있고 하나는 말씀하신 이런 지역이 재발견되는 사이클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런 부촌들이 또 그 판교 개발되고 막 이러면서 저기도 분당도 보니까 네네. 그 연예인들도 살고 이러는데 보니까 저 분당 그쪽에 빌라들 큰 빌라들이 있어요. 부자들 많이 살고. 혹시 뭐 판교 쪽, 서판교 쪽? 분당 그 안쪽으로 보면 빌라 있고요. 서판교 쪽도 그래요. 서판교 쪽이 그렇죠. 네, 서판교 쪽에. 서판교 쪽은 그 건축가분들하고도 좀 같이 다녔는데 네. 그분의 감상은 자기 유학 갔다 온 국가의 느낌을 하나하나 경쟁하듯이 박아 넣었다. 빌라로. 요 일대들이죠. 예. 가보면 그러니까 하나- 자기 개성에 맞게 집어진 거죠. 그러니까 예. 건축가들의 개성에 맞게. 그 거기는 언덕 아니죠? 여기도 상당히 언덕입니다. 아, 그래요? 여기가 그 유명한 저기 백현동인이나 그 동네잖아요. 아, 맞아요. 예. 그리고 끝에 가면은 운중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구름 속에 있는 동네라고. 네. 그 정도로 네. 산골이잖아요. 네. 운중서수지 유명하고. 그래서 요 근처가 굉장히 사실 여기 산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형적으로 언덕인데다가 일반적으로 올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부자들은 이런 데가 좋은 거죠. 고기동 막국수가 유명한데. 고기동 알죠? 그 동네에 한 번씩 재벌들이 들어온대요. 거기 고기저수지 이쪽 예. 끼고 좋아요. 예. 거기도 언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한 부자 재벌이 들어오더니 마을 주민 왜 길 다 깔아주고 그랬다고. 네. 야, 너 자리 잡는다라는 선언으로. 집, 아파트 이런 걸 투자 개념으로 그동안 계속 봐와서 그렇죠. 막 집값이 오르면 또 오르고 막 이랬는데 네. 이제는 내 삶의 목적으로 조금 변해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양극화되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집을 샀을 때 오른다라는 게 사실 좀 점점 어려워져서 그렇다면은 삶의 만족을 찾아보자라는 움직임이 생기는 거죠. 네, 김시덕 박사와 함께 서울의 전통 부촌들 그리고 앞으로 뜰 서울의 지역들 얘기 나눠봤습니다.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지역 이야기 다음 시간에 이제 GTX 노선을 중심으로 한번 얘기 나눌 거거든요. 관심 있는 분들 모이세요.